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라는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왔네요.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며 크기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답안을 보시면 응급구호 표지는 자, 바탕 녹색이죠. 바탕 녹색, 기본 모형 및 관련 부호, 기본 모형 및 관련 부호는 또한 되어 있네요. 흰색. 자, 이런 식으로 글자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를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신기방기 교재의 참고사항에 지필해 두었습니다. 해당 내용 꼭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환경미화 업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설치해야 할 위생시설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현직에서 근무하시고 일반적인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휴게시설이 되는 거고요. 2번은 세면 및 목욕시설, 그리고 세탁시설입니다. 세탁. 그리고 4번은 탈의시설. 그리고 5번은 수면시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은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냥 굳이 안전관리자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서 유추해낼 수 있고, 직장생활 할 때 보면은 환경미화 업무 하시는 분들, 휴게실이라든지 탈의실, 수면실 다 보이셨던 시설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든 아니면 공부하실 때 좀 참조하시면 될 듯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해당 문제 역시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안도 안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정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암기법 먼저 써드리죠. 예서기재인데 예서기재. 예서가 기저귀를 찾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비심사 서면심사입니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그리고 마지막 제품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서기재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그리고 제품심사. 그 암기법은 제가 말씀드린 암기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암기법대로 밀고 나가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로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보일링과 히빙의 차이가 있죠. 히빙. 해당 문제 차이는 신기방기 교재에 지필되어 있습니다. 보일링과 히빙의 차이는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세요. 비슷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일링 먼저 써보시죠. 자, 암기법. 지지흙입니다. 지지흙. 자, 지하 수위 저하.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야겠죠. 그것도 지입니다. 지하수 흐름을 변경한다. 마지막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지지흙으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히빙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방기 교재에 보일링 문제 다음에 지필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용어를 정의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의 차이점을 물어보네요. 자, 일단 페일세이프. 뭐뭐가 고장 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이건 뭘까요? 기계입니다. 기계. 뭐뭐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그건 뭐다? 인간입니다. 인간. 페일세이프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풀프루프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타워 크레인의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저희 현직에서도 제가 타워 크레인 작업 계획서 제출할 때 쓰는 내용 그대로 적는 내용이네요. 자, 1번 먼저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입니다. 그리고 2번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 타워 크레인 어떻게 지지할 건지 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자, 그리고 4번은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타타설작이라고 외울 수도 있고요. 그것도 줄여서 타지설작이라고 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암기법으로 바꿔서 외우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두 가지 작성하라고 나왔네요.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하고도 비슷한 문제네요. 자, 읽어보시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번 근로자의 땡땡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 자, 근로자의 신체적 필요입니다. 신체적 필요. 그 3번 해당 사업장의 땡땡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자, 땡땡.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자, 2번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뭐뭐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그건 뭐다?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2번은 사업주는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뭐뭐에 관한 조치에 따른 것. 그건 뭐다? 산업재해 방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의 안전관리자로 간다면 근로감독관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실 겁니다. 근로감독관하고 공단. 근로감독관과 공단에서 나와서 뭐 점검도 하고 조언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감독관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진짜 현직 안전관리자가 되신다면 근로감독관과 공단 직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관계자분들하고도 많은 소통도 하고 많은 업무에 대한 교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직 넘어가시면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작업자가 300V의 회로를 물에 젖은 손으로 접촉하여 사망하였다. 인체 저항이 1000옴일 때 인체에 흐르는 심실세동 전류 미리암페어와 통전시간 미리세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V는 IR.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V는 IR. 제가 뭐 그림을 표현해 든다면 V는 IR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V를 가리면 IR이 되는 거고요. 그럼 I를 가리면 V는 R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R을 가린다고 하면 R은 V는 I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V는 IR이라는 게 조금 표로 아마 외워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V는 IR. 자, 보시죠. 자, V는 IR의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입니다. 그 R은 저항값이고요. 자, 여기서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라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전기 저항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젖은 손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젖은 손. 물에 젖은 손이라는 힌트가 나왔을 때 물이라는 게 물에 젖었을 때는 25분의 1이라는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풀어보시죠. 자, V는 IR. 자, V는 300V라고 나와 있죠. 그럼 300은 I 곱하기 1000이죠. 1000옴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2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I는 7.5A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실세동 전류를 미리암페어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에 하나, 둘, 세 번이 되겠죠. 왜? 암페어가 미리암페어로 갔기 때문에 뒤로 3번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7,500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7,500 미리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풀어야겠죠. I는 루트 T분의 165. I 값이 나왔죠. 7,500. 7,500은 루트 T분의 165. 이걸 역시나 연립방정식으로 쭉 푸시면 루트 T가 가고 7,500이 밑으로 가겠죠. 그리고 165. 근데 앞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로 열고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은 0.000484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미리세컨으로 구하라고 했죠. 미리세컨. 지금 이건 세컨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뒤로 여기서 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48 미리세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0.000484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컨이죠. 근데 미리세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0.000484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와야겠죠. 하나, 둘, 세 번이 와야겠죠. 그러면 0.484가 되는데 보통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0.48이 되는 거죠. 그래서 0.48 미리세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당 공식에다가 식만 넣을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1번. 다음 빈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땡땡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몇 년일까요? 자, 2년입니다. 2년. 자, 그리고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면 땡땡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1년 또는 2년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답으로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자주 문제에서 조금 신축 개념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고, 혹시라도 이 숫자의 차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그리고 추가 요청을 하면 1년 또는 2년, 이런 숫자에 대한 차이는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게 해당 문제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에 관한 설명주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뭐다? A-1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되겠네요.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뭐다? 녹색이겠죠?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적색 혹은 붉은색이라고 표현하죠.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 자,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20%. 해당 내용은 지금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24년 1회차 때 아주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영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알게 되시게 됩니다. 24년 1회차부터 이 문제 역시나 똑같은 형식이 아닌 문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 차이를 꼭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래서 2014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쉽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쭉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